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하죠. 이 강과 산도 변하기 나름인데요. 제가 본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항상 처음과 끝이 같은 마음으로 이 초지일관으로 상담을 도와주시는 분인데요. 차원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차윤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늘 따뜻한 마음과 가진 이 심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질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서 요즘 관심이 많아지는 게 절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세 전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절세 전략이 오히려 좀 악수를 두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금이라는 부분은 일단 국가와 나의 어떤 그 파트너 관계, 나는 투자자이고 어쩌면 국가는 공동 투자자인 관계를 좀 이해하시면서 절세 전략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재화, 여러분의 그 자산을 더 많이 증식시키고 더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할까요? 많이 궁금할 겁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궁금증 또는 고민 바로 시원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부동산 관련된 이 고민 상담을 진행함에 앞서서 오늘 또 꼭꼭 박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장인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의 어떤 변화기가 좀 오다 보니까 과연 지금 부동산 투자할까요를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투자 지금이 적기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계셔서 이 부분을 좀 풀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조금 그 간단한 걸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향을 스스로 좀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동산 그 가격의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장기적인 가격 추세를 보면 10년, 15년 또는 20년을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의 기본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단 세월이 흐르면 가격이 오르내림을 어떤 주기를 두고 어떤 진폭을 같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세계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은 지역이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 심리라는 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항상 기본적인 베이스는 화폐 가치의 하락, 인플레이션이죠. 화폐 가치의 하락 부분과 그리고 또 인건비, 또 물가의 상승 부분, 그 다음에 인구의 증감 또는 개발 호재 또는 가장 원칙적이고 중요한 수요와 공급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어떤 인기 지역에서는 가격이 오르다가도 꼭 자기가 투자하거나 자기가 입주할 때 되면은 그 높았던 프리미엄들이 푹 꺼지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원칙적이고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부동산 심리에 의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투자로서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야겠지 생각을 하지만 오를 때도 못 팔고 또는 내려서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내릴까 또는 더 오를까를 기대를 하다가 시장에 대한 기회를 좀 놓치는 부분이 좀 많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주요 중심 지역이라든가 선호도가 높은 지역 또는 개발이 많은 지역 같은 거 보면은 부동산 가격은 세월이 흐르는 걸 보면은요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적게 오르고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적게 올라서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도타운 어떤 큰 선이 생기는데요. 결국은 세월이 가면 오르는 지역이 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보면 여기 파란 선이 그어져 있는데 어떤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오히려 동네가 없어지고 또는 가격이 너무 폭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그 마을 전체가 또는 도시 전체가 공동화가 일어나서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논리적인 어떤 그런 분석도 중요하지만 감각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부동산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진행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논리만으로도 부동산을 다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적기인가라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요, 늘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나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지만 장사를 해야 되는 분들은 늘 가면은요, 늘 적기라고 합니다. 늘 투자의 적기라고 해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요, 어느 동네 가격이 오를 때,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 갔어요. 동네 갔더니 매도자로 갔더니 너무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이쪽에서는 팔아야 또 뭔가가 좀 생기기 때문에 매도인이 가면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젠 팔 때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매수자로 가면은요, 이 지역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 역시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가지고 오르는 기간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올랐어요. 그랬더니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매수자는 오르면서 이익을 보는 거고 매도자는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어느 시점에 내릴 때 갔어요. 내릴 때 갔더니 역시 매도자는 팔아야 된다고 하고 매수자에게는 사야 된다고 해요. 이럴 때 내릴 때는 매수자는 손해를 보고 매도자는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을 사고 팔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할 때 장기적인 보유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와 같이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서 늘 제가 주장하죠. 부동산은 마음이 편한, 심신이 편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고, 매도 시점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언제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가장 매도가 좋은 것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매도를 할 수 있다. 내가 필요할 때, 내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아파서 돈을 써야 되거나 내가 사업을 할 때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내가 투자한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금을 비축된 부분을 내가 팔아서 내가 거기에 쓸 수 있는, 필요할 때 팔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팔 수 있는 환금성이 좋은 지역이 투자적 가치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에 보면은 가격의 이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 만약에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러 갔어요. 어떤 투자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도 자신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내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변곡점이 옵니다. 우리는 이걸 바닥이라고 하고, 또 오르다 보면은 꼭지가 도달하죠. 이걸 또 다른 천정에서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하다 보니 좀 막 떨어졌다가 오를 시점이 있어요. 부동산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달라서 한번 변곡점에서 상승기로 돌아서면 보통 4, 5년은 가격은 오릅니다. 이 오르는 변곡점 시기에서는요,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든 중간 지역, 높은 지역 아무 데 투자도 해야 돼요. 그런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가격이 비싸니까 하나밖에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1대1 관계예요. 그냥 하나 사고 하나 팔고 하나 사고 하나 팔고. 그런데 좀 투자를 좀 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님이시라면요, 이렇게 오를 때는 나는 좀 좋은 지역이고 내가 익숙한 지역이라면 가격이 좀 낮지만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하면은 이런 낮은 지역에 여러 채를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면서 두 개, 한두 개를 팔아와서 중간 지역, 선호도가 중간 지역이 또는 또 여기 중간 지역에 사가지고 갈아타면서 더 이익을 누리는 게 또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가격이 만약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이제 올랐어요. 이렇게 이전까지 올랐다면 중간에 있는 걸 사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낮은 지역들은 일단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더 오르는 게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거죠. 똘똘한 지역 하나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뭐냐면요,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오르면 더 선호도가 높아서 가격을 치고 올릴 때가 어디냐, 그런 걸 찾아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과세가 된다고 하니까 소형 평형보다는 20평대나 30평대 내가 입주를 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평형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똘똘한 하나 사가지고 장기적인 보유를 통해서 이렇게 가격이 궁극적으로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시청자님들,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이 투자가 적기인가라고 따졌을 때 늘 적기인 곳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투자했을 때 이 적기인 것이 과연 아파트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세대 주택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오피스텔을 투자해야 되느냐, 상가를 해야 되느냐, 사무실을 투자해야 되느냐, 종목들이 여러 개로 좀 펼쳐지는 게 중요하다. 늘 보시면 가격 그래프라든가 통계치를 보면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세계를 이루는 것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땅, 오피스텔, 상가, 빌딩, 사무실, 시장에 놓여져 있는 점포, 이런 것조차도 부동산의 한 시장을 이루는 구성 요인들이기 때문에 좀 넓게 보는 그런 눈도 필요하겠다. 특히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하나 정도는 매각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면서 부동산 시장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타이밍의 변화에 따른 투자 종목을 적정하게 잘 찾아서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한다면 역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종목의 변화, 조금 전에도 언급했잖아요. 아파트 일률 편입적인 그러한 아파트보다는 여러 종목들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월세도 이자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월세는 좀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좋은 시장을 찾아서 월세도 잘 나오고 나중에 가격도 오를 때를 대비해서 언제든지 팔아서 아파트로 이게 전환할 수 있을 정도로 종목 변화를 좀 다변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고요. 아무리 또 올랐다 하더라도 굵직한 개발 지역의 호재죠. 특히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것들은 역시 지금도 투자의 적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 지역의 변화는 투자처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만큼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투자자 한쪽으로 몰리겠죠. 그래서 이것은 또 오른 가격 시세 상승이 단기적으로 오르고 역시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바짝 오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얼마나 내가 수익을 낼지를 연구하는 그런 습성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이 낙수 효과라든가 갭 매우기의 변화, 이것은 보통 선호도가 중간인 지역,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오히려 강남처럼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30억 25억 하는 데서 1, 2억 떨어지는 것은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안 거치지만 막상 투자를 하시는 분한테는 1억이면 큰 돈이거든요. 오히려 높은 지역, 너무 인기가 많았던 지역이 가격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겠고요. 낮은 지역은 역시 좀 다시 가격 차고 올라가는 데까지는 윗뒤 선호도가 높은 데서 올라가는 데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가격 상승이 좀 어렵겠죠. 그러나 이게 중간 지역, 선호도가 중간인 지역은 가격이 너무 높고 약간 흔들린다 하더라도 주변에 가격이 낮다라고 한다면 이 높은 가격과의 갭 메우기를 하기 위해서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 갭 메우기를 기대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도 찾아간다면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을 찾는 능력이 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경험치를 쌓으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지금이 어렵다고 시장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설령 투자를 안 한다 할지라도 다음 투자 2021년에서 22년, 이때는 바닥기가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장에 대한 변화를 눈으로 읽고 몸으로 좀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부동산 투자, 지금이 적기인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옥석을 가려내는 그러한 능력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